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75%로 동결한 것을 두고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관세 여파가 커지고 있는 만큼 연말 기준금리가 중립금리 이하인 2.0%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K-웹툰 기반 글로벌 플랫폼 기업 수성 웹툰은 트럼프 관세를 비껴가며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휴젤이 메디컬 에스테틱 분야의 신흥 시장인 중동 보툴리눔 톡신 시장 진출에 속도를 냅니다. 중동은 구매력이 높아 빠른 매출 성장이 기대되는 곳입니다. 휴젤은 가격 경쟁력을 내세워 아랍에미리트를 필두로 중동 미용 시장을 선점할 전략입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증시에서 이달에만 10조 원 넘게 주식을 내다 판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달 순매도 규모는 지난해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다양한 소식은 본 방송 통해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키워드림 2부 진행의 장은희입니다. 흔들리는 지수 속에서도 철벽 방어에 나서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무너지는 장 속에서도 한 줄기 빛과 구원의 손길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2분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답이 없는 내 계좌에 명쾌한 해답을 내려주실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정책주라고 또 별명을 지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과언이 아닌 것 같은데 이번 주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와 더불어서 인사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리더 투자자문의 이형석 전문가입니다. 사실 이번 주는요, 아마 정책주를 적극적으로 좀 매매하지 않았으면 약간의 어떤 포모 현상을 일으킬 만한 그러한 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같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서는 정책주로서 4x4 같은 경우는 이번 주 내내 상한가 가기도 하고 상지 건설 몇몇 종목들 필요사 AI 관련주들 사실 개인들이 좀 쫓아가기가 조금 힘들었던 그런 시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목군들은 많이 올랐으나 내 계좌는 조금은 아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주였지만 하지만 그런 종목들에만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입맛을 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는 2, 3% 오르고 5% 오르는 거는 정말 이게 주식이야? 라고 할 정도로 좀 약간의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저희 어떤 정말 실적도 나오고 그리고 이슈도 있고 이런 종목들로 정말 꾸준하게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수익 내고 싶으니까 수익 내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니까요. 원칙을 지키는 전문가 저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문가님 말씀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정책주가 진짜 너무나도 다양하죠. 그만큼 순환매가 진짜 빠르게 돌고요. 그리고 그 장중에서도 변동성이 굉장히 좀 큽니다. 그래서 나 홀로 대응하는 게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 중에서도 전문가, 우리 이형석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도 역시나 또 교육주를 공략을 해주셔서 거의 50% 가깝게 상승률을 챙겼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저도 조금 더 네? 그렇다고 해서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해야죠. 안 한 건 아닌데 이전에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양자 관련도 종목들도 한 달 정도 보면서 그 종목도 거의 100% 가까이 올랐으니까요. 저도 이런 원칙을 지키고 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임팩트 있는 종목, 그러니까 팩트도 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더 좋아하는 건 임팩트잖아요. 그래서 그런 임팩트까지 있는 종목들도 있으니까 한번 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든 종목 탑3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CTK 같은 경우는 3월 1일 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요. 4월 18일. 자, 보시면 이날입니다. 4월 18일 날 여러분들한테 오늘까지 딱 어제죠. 어제 최고가를 만들면서 무려 100%의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4월 5일이죠. 4월 5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고 이 종목도 지금 4월 19일이니까 딱 2주 걸렸네요. 2주 걸리면서 47.2%
그리고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2월 달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사실 저는 이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이따가 차트를 보도록 하겠지만 저는 지금은 약간 박스권의 흐름을 보이겠지만 한 5월 달, 한 4월 말부터 5월 이후로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 왜냐하면 한알령 해제 관련해서 이 종목은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은요. 지금 단순히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끝이 아니라 여전히 더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모습을 그런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월 1일 날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ICTK인데요. 자, 제가 방송 추천했던 게 바로 이날입니다. 정말 가장 이 최저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서 바로 어저께 17,500원을 기록하면서 고가 기준으로는 거의 113.2%를 기록을 했다. 사실 제가 이 양자 쪽의 어떤 테마를 말씀드리면서 이 양자 쪽은 단순히 이번에 어떤 테마로만 끝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 양자 쪽은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제가 다른 엑스게이트나 아톰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양자 쪽 관련 주들은요. 저는 꾸준하게 그러니까 올해뿐만이 아니라 저는 내년에도 그러니까는 한 2, 3년 동안의 시장의 흐름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그런 테마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ETF나 이런 것들도 최근에 나와주면서 시장에서 이런 양자 쪽에 대한 내용도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쪽에서는 엔비디아, 구글 이런 쪽, 또 MS까지도 저는 가담한다고 보고 있으니까요. 빅테크가 함께 하고 있는 이쪽의 테마들은요. 저는 꾸준하게 반등할 수 있다. 물론 중간중간 20, 30%의 어떤 그러한 조정들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런 조정은 내가 그러한 조정에 매도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타점을 내가 잡으면서 저가 매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구간이다라는 것을 저는 꼭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TK 같은 경우가 가장 최근에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그러니까 ICTK가 가장 잘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얘는 ETF에 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CTK가 좀 다른 종목들보다 강하고요. 그리고 그 아래 지금 보시면 엑스게이트 그리고 아톰. 그러니까 아톰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 금요일 시간에서도 한 6% 정도 올랐는데 이제 국내 증권사와의 어떤 협업 이런 부분도 이제 부각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들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다음은 4월 5일 날 여러분들 말씀드렸던 정책주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바로 신규주 이 두 개의 복합으로 했던 종목인데 자, 요즘에는요. 이러한 두 가지의 어떤 복합 테마 종목들이 굉장히 잘 가는 흐름입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사면이나 이런 종목들도 로봇도 있지만 방산까지 겹쳐지면서 다른 로봇들과는 다르게 거의 신고가 영역으로 다시 오는 것처럼 또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조선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방산, 또 우주항공까지 있으니까 이러한 단 하나의 종목들만 아니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요. 계속해서 종목군들이 순환매를 하고 있는데 그 순환매에 걸쳐 있는 종목군들이 같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대형 컴퍼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신규주와 함께 정책주 즉 최근에 일단 대선주 지금 거의 대선 기간이 거의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정책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일자리 교육, 특히 성인들 교육이죠. 자, 왜 이게 지금 그 각광을 받고 있냐면 많은 최근에 그 성인들의 어떤 그 이직이나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필요할 때 거기에 대한 교육이 실질적으로 부과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인 바로 대형 컴퍼니가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잘 보시면 이 종목이 최근에 한 일주일 동안 강하게 오르다가 최근에 살짝 눌려주고 있는데 지금 보시면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지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에서의 어떤 매수세와 지금 강하게 거의 상한가 이상의 어떤 흐름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이런 매수세가 있고, 그러니까 매도세가 있겠지만 이 매도세와 매수세가 지금 거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어떤 그 이슈나 이런 재료들이 아직은 끝나지 않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대한 테마들, 즉 대선 기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러한 부분들은 좀 강하게 시장에서 죄송합니다. 시장에서 어떤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도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니모리입니다.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일주일 만에 아주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런 박스권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거의 한 2달 동안, 2달 반 동안 지금 이런 박스권을 보여준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다. 즉,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한한령 해제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한한령 이러한 부분들은 뭘로 될 수 있냐면 중국과의 어떤 그 통상 무역 협의나 이런 것들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시 한번 레벨업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 최근의 흐름이 약간 주춤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박스권을 보여준다거나,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을 보시면 다 보세요. 여기서도 하단에 왔지만 다시 반등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들도 다시 한번 하락을 하지만 다시 한번 반등한다. 이것은 강하게 이 구간에서 지지가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저항을 돌파하기 위한 트리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니모리 같은 경우 이것도 잘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종목군들은 그냥 넘기지 마시고 추가적으로 더 다시 봐야 되는 그러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번 주, 그러니까 한 2, 3주 정도 동안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한번 체크를 해보면, 사실 제가 이 종목을 말씀드릴 때는요, 건설주였습니다. 건설주기 때문에 조금 약간은 좀 천천히 가지 않을까라고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죠. 이날 말씀드렸고 지금 최근에 바로 4월 18일 날 조용하게, 그렇죠?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여러분들이 끌고 갈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다음과 같이 상승을 했고, 잘 보시면요. 제 종목의 특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는 히든 종목군의 특징은 막 화려한 것도 있지만 약간은 좀 수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것들이 바로 제 종목군들의 특징인데요. 바로 현대산업개발도 우리가 신경을 쓰진 않고는 있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 파동을 만들어가면서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종목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런 종목들은요, 한 번에 종목군들이 이렇게 부러진다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있으니까요. 사실 이런 대형주에서 지금 10% 이상이 나와줬다는 것은 그만큼 이쪽의 섹터, 건설 쪽의 섹터가 강하고요. 그리고 나중에는요, 저는 이럴 것 같습니다. 건설주 관련해서는 사람들이 거기는 다 외면했지만 결국에는 저는 이쪽 섹터들이 강하게 올라갈 때 그제서야 아마 관심을 좀 더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종목군들을 알고 계시고 알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낮은 가격에서 저가에서 여러분들이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주식 투자를 좀 오래 하다 보면은요, 물론 이런 하루 이틀 정도의 급등에 대한 종목군들도 좋지만 나중에는 내가 정말 모아가서 많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을 그러한 종목군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게 될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수익률은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요. 뭐가 중요하냐? 내가 얼만큼 많이 사서 그것을 내가 얼마큼 오랫동안 끌고 가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 좀 어느 정도 시총이 있는 종목군들로 한 20, 30% 먹고
한 15% 정도만 먹더라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서 5번만 제대로 하면은 그게 바로 100%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떤 한 종목을 사가지고 내가 4x4를 이번 주에 사서 바로 한 일주일 동안 갖고 있으면서 상한가. 물론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죠. 그렇죠? 하지만 이렇게 좀 꾸준하게 내가 많이 살 수 있는 종목군들을 15%라도 제대로 먹어서 사실 4x4 막 한다 하더라도 물론 이제 점상으로 갔었으니까 물론 또 뭐 팔 기회가 별로 없어서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었지만 그러한 거는 정말 1년에 뭐 한두 번 정도 이런 그 구간에 나타날 수 있는 정말 행운의 로또 같은 종목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로또를 맞을 수 없으니까 이런 종목군들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어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현대산업 같은 것은 여러분들이 약간의 조정을 보인다. 요한 다시 한번 이런 박스권에 봤을 때 요 구간에까지 온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좀 매수를 하는 음봉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하면서 다시 한번 돌아 나갈 때 이때 여러분들이 또 차익 실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군들로도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대 엘리베이입니다. 사실 많은 이게 정말 과연 갈까? 이게 현대 엘리베이 무겁지 않은 종목일까? 자, 그런데 보세요. 지난 5일 동안 계속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거의 그냥 다 양봉의 흐름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10.3%. 그러니까는 최근에 급등주 대비해서는 뭐 하루만 한 10분, 20분 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지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군들을 찾아 나가야지만 여러분들의 계좌는 확실히 커질 수 있다. 저는 정말 여러분들한테 이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드릴 때 실질적으로 내가 계좌를 운영했을 때 그러한 종목군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로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여러분 궁금하시다고 하시면 교육방에 저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제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당연히 탄력이 굉장히 강한 종목들도 그리고 아울러서는 대세 중에서도 대세인 종목들도 공략을 너무 잘 해주고 계십니다. 앞서 살펴보신 것처럼 양자 관련 종목, 교육 관련 종목, 그리고 화장품 관련 종목 이렇게 딱 3개 종목으로 무려 200% 넘는 상승률까지 모두 다 챙겨주셨죠. 제2의 이런 종목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또 방송 말미에 공개가 되도록 할 테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도록 할 테고 그리고 지금 하단 참고하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 좋은 타점까지 함께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코너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전문가님 1년 365일 만날 수 있는 교육방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여기에 또 참여를 하고 싶으신 이유가 상승률, 수익률이 엄청나다고 들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알 수 있을까요? 네,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시장이 가장 하락을 했던 이날, 공포가 가득했던 이날 과감하게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 드렸습니다. 시장은 지금의 공포를 먹고 다시 한번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날 매수를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코덱스 코스닥 레버리지 150인데요. 지금 이 종목을 매수한 이유는 바로 시장에 대한 반등, 즉 지수에 대한 어떤 베팅이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 코덱스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1위부터 150 구간에 있는 종목군들을 시가총액별로 하나하나씩 투자를 했다라고 가정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시장에 따라 반등함에 따라 반응을 하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시장 물론 지금 미중 전쟁, 관세 전쟁 이런 것들 다 있다고 하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저는 미국과는 조금 다른 디커플링이라고 말하죠. 디커플링 되면서 반등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는 지금 대선이라는
그러한 정치적 이벤트가 큰 것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늘 그랬듯이 그러한 이벤트들이 끝난다고 했을 때는 신정부의 정책들이 강하게 드라이브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냐면은 바로 재정 정책, 즉 돈을 풀 수 있거든요. 그 돈은 분명히 이러한 자산 시장, 금융 시장에 어떤 그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군들은 좋은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매수를 했고요. 추가적으로 여기서 매도를 한 이유는 기본적인 어떤 비중 조절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고 추가적인 개별 종목을 매수하기 위한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봉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지금 같은 경우에서는 이 봉의 흐름이 다른 봉들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어떤 변동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변동성이 있다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의 어떤 수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이 크지만 지금 보시면 계속해서 봉들이 약간 좀 작아지는 흐름이죠. 이건 뭐냐면 다시 전체적인 지수라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개별적인 종목군으로 지금 변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구간에서의 자금을 개별적으로 돌렸다가 만약에 어떤 시장의 어떤 그 변동성이 다시 한번 주어진다라고 하면은 저는 다시 이 코스닥 레버리지 233740 이 종목을 저는 다시 한번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차라리 저는 이 구간, 이러한 박스권의 돌파가 나왔을 때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지수에 대한 베팅을 좀 크게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큰 자금을 운영하신다거나 이러하신 분들은 이러한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이 굉장히 활발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인력씩을 매수를 한다라고 해도 바로 그 호가를 내가 올린다거나 빠지게 한다거나 그런 게 없으니까 좀 큰 자금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종목이 좀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4월 17일 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러한 종목들만 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군들에서 어떤 매도 매수 이런 부분들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뭐 4%다라고 해서 별로 뭐 4%라고 하겠지만 저는 이것을 거의 종가 근처에 사서 오전에 바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단기 트레이딩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이라는 것은 뒤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활용을 해서 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 구간입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어떤 기법들이 이 황금봉도 있고요. 황금봉 그리고 바로 1, 2, 4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조스 요 세 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요 1번과 2번을 이용한 매매였다. 자, 보시면 바로 요 빨간 라인이 바로 매수 라인입니다. 매수 라인을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오전 상승할 때, 즉 한 5분 만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도를 하면서 4%의 깔끔한 수익을 가져간 거죠. 그래서 이게 워렌 버핏도 말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돈을 잃지 않고 하는 투자라고 했고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부분은 잊지 말아라고 한 것이 바로 워렌 버핏 투자의 1번과 2번의 원칙인데 저는 그 원칙을 정확하게 지키면서 확실하게 수익을 얻어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주은행입니다. 자, 그러면 너는 항상 좀 꾸준히 올라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종목군들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너무 급등주 아니냐. 자, 급등에도요. 바로 급등하는 종목에도 바로 밸류가 여기서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상한가에도 저는 들어갑니다. 예전에 제가 어떠한 그 화장품 종목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잉글로드랩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잉글로드 같은 경우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그 다음날 상한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매수를 했던 이유는 거기에서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계산했을 때 상한가에서도 싸다라는 그러한 생각이 가지고 있어서 그때도 제가 강하게 베팅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제주은행 같은 경우가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떻게 공시가 있었습니다. 공시 투자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은 이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보자마자
바로 해석을 하면서 이거는 바로 지금 내가 가져가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부분들을 바로 체크를 했고요. 그래서 매수 물론 단기로 왔다 갔다 한번 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다시 매수를 했는데 자, 한번 보도록 하면요. 이렇게 급등락이 막 이런 종목군들은 내가 어디에서 정말 어디에서 내가 매수 타점을 어디에서 할지를 잘 모른단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요 구간 지금 나중에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요 1, 2, 4 라인을 통해서 여기는 일단 매도 라인이고 이 빨간 선이 매수 라인이거든요. 정확하게 요 매수 라인에서 매수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상승 그리고 이 구간에서 매도 그리고 이 매도 라인을 돌파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하는 흐름. 그래서 지금 보시면 눌림목 매수와 그리고 돌파 매매를 동시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교육방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은 어떠한 스윙이란 투자, 스윙 종목도 있고요. 스윙 종목 투자 그리고 단기 급등 혹은 눌림목 투자 이러한 부분들 모두를 진행을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바로 어떠한 시장에서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그러한 무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영석 전문가의 이러한 매매에 대한 완성과 그리고 종목에 대한 해석, 그리고 공시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재료에 대한 어떤 것들을 잘 체크하고 배우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정말로 수익을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교육방에서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문가님이랑 1년 365일 교육방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은요. 정말 매일매일 좋은 종목을 가장 좋은 때에 매수를 할 수 있고 또 좋은 때에 매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단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안에서 비중을 좀 강하게 실을 수 있는 ETF도 알려주시고 탄력이 강한 종목들도 당연히 공략을 좀 해주십니다. M디바이스라는 종목은 딱 5분 만에 4%까지 슈팅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주은행이라는 상승하는 종목에 너무나도 잘 올라타셔서 10% 가깝게 상승률까지 챙겨주셨다는 이야기도 방금 들어봤습니다. 이 모두 다 교육방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하단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다음 코너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전문가님 보면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한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 더 비중을 실어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좀 안전한 매매를 잘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꼭 안전하지는 않고요. 아, 그래요? 그래도 항상 시장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매매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좀 호기심도 많고 그리고 종목에 대한 욕심도 좀 많아서 이것저것 많이 하는 그런 전문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챗GPT로 한번 해봤는데 정말 좀 뭐라 그럴까요? 저도 한번 그 날카로운 모습을 생각했는데 그냥 옆집 빵집 아저씨처럼 나와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자, 하여튼간 이런 후덕한 이미지는 있지만 이러한 비록 외모는 이럴 수 있지만 종목이나 분석은 날카롭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제도권에서 애널리스트 생활을 좀 오래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다양한 시장의 경험 그리고 저는 2008년에 금융위기서부터 2016년에 트럼프, 그다음에 그 전에 유럽의 금융위기까지 정말 안 겪어본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단한 멘탈과 이러한 부분들을 최근의 시장이 지난 10년 동안의 어떤 그 변동성과 그런 부분들을 한 몇 년 동안 그냥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처럼 좀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런 것들을 잘 버틸 수 있는 그런 멘탈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종목도 이런 것들 다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저는 이제 VI 헌터라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말까지 한 76개의 VI를 여러분들한테 정말 실시간으로 보여드렸고 여러분들한테 확인시켜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길래 한번
이러한 것들을 하냐라고 보시면 지금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현재 상태를 목표와 현재 상태의 어떤 괴리감을 저는 이 문제를 통해 가지고 이거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생각합니다. 자, 목표는 이거죠. 물론 수익이죠. 여러분들이 꼭 할 수 있는 수익을 과연 어느 정도를 하고 싶으냐,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올해 뭐 1억이다, 뭐 나는 뭐 10억이다, 나는 30억이다라는 목표가 있겠지만, 하지만 여러분의 현재 상태는 바로 계좌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이 계좌 상태라는 것은 뭐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여기서 뭐 수익과 손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상태고, 그러면 이러한 괴리감을 어떻게 좁히기, 이런 괴리감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기 위해서는 문제에 대한 그 부분들을 정확히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변화를 시켜야 되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바꿔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혼자 하기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떤 살을 빼야 된다, 혹은 더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어떠한 그 헬스클럽만 가는 게 아니라 어떤 PT 선생님이 어떤 어드바이스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효과가 굉장히 업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바로 여러분들이 이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한데 그 혁신에 도달하기 위한 안내자가 되어드리겠다. 그런 것들을 어떤 것들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냐? 바로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바로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예전에 어떤 애널리스트적인 기본적인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겠죠. 이거는 종목에 대한 선택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기술적 부분은 타점, 이러한 부분들을 봐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종목 선택과 타점을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황금봉 같은 경우는 수급을 체크할 거고요. 124 같은 경우는 눌림에 대한 부분들을 할 거고, 또 조스는 급등, 요 세 개에 대한 부분들을 하면서 1, 2, 3, 4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조합해서 바로 매매를 완성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바로 그런 도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요, 저희 교육방에서 계속해서 드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종목들과 그리고 타점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 최강 기법 노하우를 저는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통해서 드리고 있는데, 황금봉과 124와 조스, 단타 최강 기법, 물론 여기서 단타라는 말씀 드렸지만 이 단타에서는요, 이 단타가 되기 위해서는 스윙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바로 장기 투자로도 이어나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단기 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바로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종목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황금봉과 요 세 개의 어떤 부분들을 이용한 단타 최강이지만, 이 단타를 통해서 스윙과 장기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까지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그러한 부분들은 제가 교육방에서 이 노하우를 최강 기법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요 세 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눈으로 확인시켜드리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매매했는지도 이러한 부분들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릴 테니까요. 지금 교육방에 들어오셔서 이거 신청만 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리고 공유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정말로 내가 할 수 있게, 그리고 제가 거기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조언들을 해드릴 예정이니까요. 최근에 굉장히 전체적으로 시장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잘 도와드리도록 하겠다. 자, 그래서 한번 실질적으로 한번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스틸입니다. 이게 5분봉이거든요. 자, 5분봉. 자, 여러분들이 방송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죠.
황금봉에 대한 부분들도 아직은 모르실 수 있고요. 1, 2, 4에 대한 부분도 모를 수 있고요. 조스에 대한 부분도 모를 수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한 개념들을 제가 이 노하우 공개하는 자료에다가 제가 다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각 기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내가 어떻게 실제로 매매를 했거나 아니면 그러한 종목군들이 나왔던 종목이 향후 어떠한 움직임을 보여지는지에 대해서도 제가 실제적인 예를 가지고 말씀드릴 건데 한번 방송에서 몇 가지 종목들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스틸입니다. 이 부분은요. 황금봉과 1, 2, 4를 통한 그 종목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타점을 보여줄 수 있는데 바로 이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바로 황금봉이 나와줬는데 자 여기서는 황금봉에 대한 부분들이 한번 나와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구간 바로 이 1, 2, 4라는 것은 지금 흰색 라인이 있고요. 흰색 라인은 매도 라인이고요. 그리고 요 빨간색 라인은 매수 라인이고 그다음에 이 노란색 라인은 손절 라인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손절 라인을 저는 2차 매수 구간으로도 저는 체크를 합니다. 이 부분은 2차 매수 구간이라고 보는 거는 종목에 대한 다른 좀 이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초보자분들은 그냥 이 구간을 손절 라인으로 보고 하는 게 저는 리스크 관리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러면 경남스틸 같은 경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경남스틸은 지금 뭐 홍준표 관련 주로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러한 제가 경남스틸이라는 대선, 특히 여당의 뭡니까? 바로 그 대선 관련주잖아요. 인물 관련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을 먼저 경남스틸이라는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를 먼저를 아시고 그리고 왜 경남스틸로 수급이 몰렸을까?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뭐 김문수나 그다음에 뭐 한덕수나 그다음에 홍준표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거기에서 가장 여론조사에서 지금 최근에 가장 빨리 올라왔다. 그렇기 때문에 경남스틸이 좀 강하게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는 내가 어떻게 이런 종목들을 할 때는 어느 구간에서 이게 지금 대선주 관련 같은 경우에서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일까? 바로 여론조사거든요. 그러니까는 야당과 여당의 종목군들을 매매할 때가 좀 달라요. 여당은 지금 후보자가 강하게 치고 나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조사에 따라서 여당은 좀 내가 매매를 해야 하는 부분들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바로 여론조사를 통해서 경남스틸인 바로 홍준표의 지지율이 높아졌다라고 하니까 이 종목이 올라왔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황금봉을 통해서 수급을 체크하고 여기서 오늘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거다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그리고 매수 라인을 봤을 때 이 구간을 잘 체크를 하고 물론 여기 단기적으로 봐도 됩니다. 하지만 지금 황금봉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다면 바로 이 단양봉에서의 어떤 횡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봐야 된다? 바로 그 다음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바로 매도할 수 있겠죠. 이게 지금 짧아 보이지만 한 5, 6%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여기서도 매매도 가능하고요. 물론 지금 보시면 추가적인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와 여기까지를 딱 봤을 때 거의 18%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깔끔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황금봉과 1, 2, 4를 포함했을 때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해를 한꺼번에 같이 했을 때의 시너지가 수익률로 보여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또 하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입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는 바로 STO 관련주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종목을 매매할 때 나는 좀 다르게 해야 된다 했죠. 근데 야당에서는 지금 이재명 후보의 어떤 정책들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STO 관련해서 왜 이 종목이 강했냐면 바로 다음 주에 증권사 사장들과의 미팅이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요 STO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갤럭시아 머니터리, 갤럭시아 SM, 그다음에 뭐 핑거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강했던 이유인데 이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터리 같은 경우서도 지금 이 황금봉이 들어온 이후에 여기에서 쫓아가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지금 요 구간, 이 매도 라인에서 매도가 나와서 한번 눌려주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재료에 대한 해석은 여러분들이 되어 있어야 돼요. 되어 있는 상태 내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눌려졌을 때 다시 매수가 가능한 딱 지금 정확하게 이 구간 매수 라인에서 매수 타점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황금봉 일단은 여기서 수급이 들어왔다는 부분 그리고 1, 2, 4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구간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강한 상승 이것만 하더라도 벌써 한 7에서 한 9%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는 거죠. 지금 이게 5분봉이니까요. 이게 5분봉 차트거든요. 5분봉 차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매수 하나, 둘, 셋, 넷, 다여. 즉 30분 만에 여러분들이 강하게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게 바로 이러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그 다음에 또 이 구간에서 그렇죠? 흰색 라인, 즉 매도 라인에서 매도가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눌려지지만 보시면 이 구간 보세요. 여기에서 올라가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이 구간, 황금봉이 들어온 이 구간에서의 지지가 일단은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급등. 여기에서 한 번, 그리고 여기에서 두 번라고 한다면 지금 14%의 수익이 아니라 15에서 20% 가까운 수익이 날 수 있는 게 바로 황금봉과 1, 2, 4를 통한 매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한국선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조스라는 것은 바로 어떤 거냐면 상한가가 나온 종목에서 그리고 500억 이상이 거래 대금이 나온 종목군에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딱 보시면 요 빨간 그 보라색 라인의 가장 윗부분이 바로 매수 라인입니다. 매수 라인 그리고 요 하단이 매도 라인인데요. 최소 이 구간에서 매수가 되었을 때는 한 10% 이상의 강한 반등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황금전자 같은 경우서도 지금 보시면 황금봉과 그리고 이 구간에서의 흐름 딱 체결된 이후로 바로 급등이 나와주고 있잖아요. 근데 이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상한가까지 갔기 때문에 20%의 대한 수익률을 보여주시지 지금 보시면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군들은 상한가 가는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방법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장중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이해가 가장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이거 나왔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이해, 재료에 대한 이해, 시장에 대한 이해, 정책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뒷받침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이 매매 기법을 통한 도움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히 이것들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 때 이러한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또 보시면 핑거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나오면서 요거 반대 바로 나왔죠. 이것도 한 17%, 18% 정도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황금봉과 조스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고 그리고 전문가의 어떤 해석을 들으면서 나도 한번 이러한 것들 통해 가지고 수익이 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전문가님 별명이 VI 헌터입니다. 왜냐하면 70번이 넘는 VI를 모두 다 챙겨주셨기 때문이죠. 매일매일 나오는 VI이긴 하지만 나만 누려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 VI만 잡아버리는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하단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참고하실 때 황금봉 기법, 1, 2, 4 기법 그리고 조스 기법까지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라겠고요. 실제로 이 기법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는 여당 인맥주 단기간에 공략을 해서 20% 가깝게 챙겨주셨고요. 야당 정책주로 또 15%가량의 상승률까지도 맛보게 해주셨습니다. 제2의 급등 종목 궁금하다 하실 것 같은데 저희가 바로 다음 코너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오늘은 좀 특별하게 히든 종목이 2개로 준비가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종목일까요? 자, 히든 종목이 2종목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 급등 1번이라는 것은 이미 급등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추가적인 급등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준비 2번은요. 바로 준비되어 있고 눌려서 이제 갈 준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속도의 문제입니다. 속도는 이게 좀 더 빠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하지만 둘 다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종목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주은행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상한가 종목을 추천하는 전문가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주은행이 더존 비전에 투자했던 부분들은 지금 굉장히 강한 임팩트가 있을 수 있다. 팩트에 기반한 임팩트가 있는 종목이 바로 제주은행입니다. 더존 비전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570억을 투자했고 그리고 지분은 14.99% 2대 주주가 된 거죠. 1대 주주는 신한은행이고 신한은행이 70% 이상 가지고 있었지만 더존 비전이 가져오면서 60%로 줄어들고 그리고 이 더존 비전이 되겠죠. 그런데 과연 제주은행과 더존비전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 두 종목이 결합됐을 때 어떤 시너지가 있을까라고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더존비전의 ERP라는 전사관리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500만 개의 고객사가 있고요. 300만 명의 고객사가 있고 500만 개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1000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여기서의 데이터가 있죠. 그리고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주은행은 지방은행으로서의 어떤 단점이 있었지만 이를 통해서 뭐가 될 수 있다? 바로 전국적인 지점으로 확대할 수 있는 확장성이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두 개의 결합은 전체적인 금융 인프라를 결합하면서 이번에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계속해서 이슈가 있었어요. 뭐 네이버가 들어오니 뭐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 더존 비전이 들어오면서 확실하게 이제는 인터넷 은행으로서의 출발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요. 바로 제주은행 같은 경우는 바로 중소사업자, 즉 중소사업자라는 것은 지금 정책적으로 야당에서 밀고 있는 어떤 서민에 대한 정책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은행이라는 종목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변화와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원하고 있는 정책적인 이슈까지 더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으로 이 종목은 상한가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급등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종목 다음과 같은 그 흐름을 매수 계획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480선이죠. 480선 제가 항상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거래량으로 돌파했을 때는 무조건 의미가 있다. 물론 이렇게 살짝 놀릴 수 있겠지만 저는 추가적인 상승 나올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타점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교육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또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좀 칸이 없어서 좀 잘랐는데 요겁니다. 지금 저는 이 우주항공 쪽이 최근에 이슈가 나오고 있지만 약간은 다른 종목들보다는 좀 덜 가고 있죠. 하지만 바로 지금 이 구간에서 사야지만 여러분들이 싸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좀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제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이유는 바로 첫 번째, 그거는 뭐 당연히 글로벌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수주 잔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요. 바로 턴 어라운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 블루 오리진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로켓 발사에서 다시 한번 재사용하는 부분들도 보여주고 있고 향후 계속해서 저는 이제 5월, 6월, 7월 하반기로 갈수록 요 두 종목에서 어떤 이슈들이 계속 나올 수 있다. 그리고 공장 증설을 통해 가지고 여기서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강하게 올라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관세에 대한 부분들을 피해갈 수 있는 미국 공장이 또 올해 상반기에 또 완료가 됩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시장은 확대되고 있고 수주 잔고도 높아지고 있고 미국 관세 영향을 피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보시면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항상 480선 잘 중요하죠. 근데 이 구간에서 잘 지지를 받고 있으니까 저는 이 구간에서 분명히 흐름이 나와줄 수 있다. 이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두 종목 한번 여러분들의 계좌를 넓히는데 한번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두 개는 제주은행과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였습니다.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의 핵심입니다. VI 헌터 단타 최강 기법 노하우 들어봤고요. 대선 정책주 총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 급등 1번, 준비 2번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부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